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와 윈도우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제가 직접 발견한 꿀팁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데스크탑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성능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성능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요즘은 정말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나 편의성이나 AS 이렇게 좀 다른 측면에 관심을 좀 써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확실히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한다고 발표한 이후로 진짜 많은 부분에서 연동성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북 혹은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갤럭시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기준이 되는 모델은 인텔에서 제시한 표준을 모두 만족하는 인텔 이보 인증을 받은 갤럭시 북 프로 360 이걸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갤럭시 북 시리즈에서 되는 기능들하고 그냥 윈도우 데스크탑이나 딴 곳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까지 다르게 구분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꼭 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세컨드 스크린 기능이에요. 에이, 세컨드 스크린 기능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서 원래 지원하지 않았던 기능을 이제 지원하게 됐거든요. 원래 세컨드 스크린 기능은 갤럭시 탭을 윈도우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윈도우 키 누르고 P를 누르면 무선 디스플레이에 연결이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활성화시키면요, 여기에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뜨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세컨드 스크린 모드에서 갤럭시 탭에서 S펜을 이용해 가지고 필기하는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원노트나 포토샵, 이렇게 삼성노트 등에서 펜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다, 그런 거 사용하려면 슈퍼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유료 앱을 받아야 된다, 삼성전자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S형이 고쳐줬네요. 이제 갤럭시 탭에서도 S펜으로 이렇게 필압도 감지가 되면서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드로이드의 삼성노트 아니에요. 지금 옆으로 넘기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노트입니다. 이제 세컨드 스크린에서 펜으로 필압까지 인식해가지고 필기가 된다는 거예요. 감개무량합니다. 데스크탑도요, 와이파이를 혹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동글 하나만 구입하시면 갤럭시 탭을 세컨드 스크린으로 쓸 수도 있고 필기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정보는 좀 널리 퍼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기능인데 아마 이거 설명해주는 곳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알아낸 방법이거든요. 내가 갤럭시 탭에 이렇게 필기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갤럭시 탭에서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거를 뭐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 걸까요? 왜냐면 제가 이 방법을 알고 있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안드로이드, 여기에는 지금 윈도우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기능을 먼저 사용하려면 윈도우에서 기본 설정 하나를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알림을 누른 다음에요, 원래는 아마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거를 확장을 누르신 다음에 모든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PC의 화면 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활성화해 줘야 태블릿의 화면을 PC에다가 미러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비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라캐스트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동글이 없을 때고요. 그럴 때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동글을 구입을 따로 하셔야 되긴 해요.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경우인데, 그거는 여기에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면 바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활성화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항상 끄기가 돼 있을 텐데 이거를 뭐 안전한 네트워크에서는 어디서나 사용 가능 뭐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여기에 이 PC에 표시하기 위해 연결 앱 시작 요걸 누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윈도우를 쓸 수 없이 그냥 태블릿이 여기에 미러링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위로 가게 되면 또는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축소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태블릿에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스마트 뷰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기기를 찾게 되고 이걸 누르면 이 태블릿의 모양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창의 이름은 연결이죠. 근데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마우스가 지금 안 움직여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Alt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때부터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앞에서 이걸 누르지 않았고 여기서 Alt 탭을 누르는 과정이 하나라도 생략되면 이렇게 미러링은 되는데 윈도우와 미러링된 갤럭시 탭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기 끝났죠? 줌 미팅을 실행한 다음에요, 새 회의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화면 공유를 누른 다음에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거 여기에서 화면 공유를 누르셔가지고 공유를 하시면 지금 제 와이프 스마트폰으로 줌 화면 공유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펜으로 지우고 글자 쓰는 것들이 제 화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화면이 약간 조금 늦게 전송되는 거는 이 와이파이 상태나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태블릿에서 문제 풀이를 하거나 이런 화면들을 다 전환하는 것들이 그대로 상대방한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갤럭시 에코 시스템이죠. 물론 방금 보여드렸던 좀 반응 속도를 이 무선인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이 갤럭시북 프로 360이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이보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만족시키는 그런 거에만 이런 이보 인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 다른 것보다도 이런 영상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용량 데이터를 노트북이나 이런 데 옮길 일이 정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썬더볼트라는 기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이보 인증을 받았다는 건요, 이 썬더볼트 4 기술이 탑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 6 기술도 적용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좋아할 옵션이에요. 근데 태블릿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갤럭시 탭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갤럭시 탭에서는 썬더볼트를 지원하지 않네요. 좀 앞으로는 지원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갤럭시 북에 좀 특화된 기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같이 화상회의 많이 하는 시국에 정말 유용하고 재밌는 기능인데요, 바로 카메라 보정 기능입니다. 지금 이게 아무런 효과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요걸 딱 누르면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시죠? 이게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눈 커지는 거 봐. 웃는 입꼬리, 파운데이션 또 상세하게 다 보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소프트웨어 보정은요, 줌이라든지 스카이프라든지 요 순정 카메라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줌에서 지원하는 스튜디오 효과에서는 이렇게 피부 톤을 제대로 보정해 주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삼성 스튜디오 모드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설정하는 방법은 펑션키 누르고 F1번을 눌러서 삼성 세팅으로 들어간 다음에 유용한 기능을 누른 다음에 이 스튜디오 모드를 켜기로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을 때 밑에 스튜디오 모드가 이렇게 켜집니다. 이게 갤럭시 북 프로 360에 있는 위에 있는 카메라가 720p, 그러니까 풀 HD가 안 돼가지고 조금 화질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차피 전 제 얼굴을 모공까지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여줄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쉽진 않고 조금 아쉽다 라고 정도만 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갤럭시 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은 갤럭시 북에서만 사용되지만 나중에는 윈도우가 탑재된 모든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바로 왼쪽에 있는 퀵쉐어라는 기능하고 오른쪽에 있는 퀵서치라는 기능이에요. 퀵쉐어는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애플로 따지면 에어드랍하고 비슷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건 예전에 많이 다룬 거니까 이거 외에 이제 퀵서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퀵서치는 윈도우의 기본 검색 능력이 워낙 부족하고 속도가 느린데 그런 걸 좀 많이 보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한글이든 영어든 이렇게 알파벳만 치면 바로 그거에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정렬이 빠르게 되고요, 검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본 윈도우 속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요. 재미있는 점은 이미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까지 검색이 가능해요. 지금은 이게 데스크탑에선 호환이 안 되던데 이게 윈도우 순정 검색 기능이 불편해가지고 많이 사용하시는 에브리싱보다 기능이 많아가지고 전 이거 갤럭시 북 말고 모든 윈도우에서 호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갤럭시 북에 한정된 기능을 또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또 모든 컴퓨터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바로 사용자 휴대폰이에요. 이거 처음에 좀 써봤는데 불편해서 안 써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스마트폰으로는 알림을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PC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알림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동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은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자 휴대폰 모양으로 알림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오는 알림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이것만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클립보드 동기화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검색창에다가 사용자 휴대폰이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복사된 게 여기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테스형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꾹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서로 클립보드가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편해요. 윈도우 사용자 휴대폰에 이 두 기기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설정에서 이게 체크돼 있어야지 이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전 이걸 항상 연결시켜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재생하게 되면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뭐 다음 곡, 이전 곡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사용자 휴대폰에서 음악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음 곡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 스마트폰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데스크탑에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스마트폰이 완전히 꺼지진 않고 화면이 어두운 상태로 배터리가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러링을 해놓고 이거를 충전하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얘는 충전을 할 수 있어서 확실히 이 사용자 휴대폰 기능 되게 잘 쓰면 좋고, 잘 못 쓰셔도요, 알람 몇 번 좀 받아보시고 클립보드 동기화 몇 번 써보시고 이러면은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호갱노노라는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만 사용되고 PC 버전은 없거든요. 이걸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호갱노노가 고정이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앱을 윈도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물론 스마트폰하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화면이 조금 어두워져 있을 뿐 지금 작동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그냥 미러링하는 방식이긴 한데 사용 방법이 엄청 편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갤럭시 북 프로 360을 사용하면서 S펜을 이용해가지고 화면에 필기를 할 때 팜 리젝션, 그러니까 손바닥을 인식하는 기능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조금 많이 완화할 수 있는, 훨씬 더 팜 리젝션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그거 하나 공유 드릴게요. 그건 바로 여기에 있는 펜 설정 변경인데요. 기본 설정에서는 여기 펜을 사용하는 동안 터치 입력 무시게 꺼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손이 닿으면 바로바로 화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펜 설정 변경해서 이걸 이렇게 켜잖아요. 그러면 펜으로 필기를 하고 나서 손이 닿아도 화면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팜 리젝션으로 인한 오류가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써보니까 펜으로 필기하고 나서 바로바로 하면 안 움직이는데 펜으로 필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하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막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려고 하면 조금 있다가 확대 축소하면 되는데, 제가 원하지 않을 때 움직이는 걸 훨씬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S펜 사용하시면요, 특히 손이 화면에 많이 닿아가지고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되게 많은 걸 소개해드렸죠. 사실 이런 것들 외에도요, 갤럭시 북 사용자 한정으로 갤럭시 버즈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렇게 전환이 쉽게 할 수 있는 블루투스 간편 연결 기능, 그리고 노트북끼리 데이터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제 채널 말고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니까 제가 그건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와, 갤럭시하고 윈도우 조합 되게 많이 좋아졌네 라고 말이죠. 원래 좀 갤럭시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이제 애플 회사 제품이랑 비교를 하면, 애플에서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다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연동성에 신경을 쓴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연동성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제품은 만들지만 노트북 운영체제는 윈도우를 쓰고요,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할 수 있는 연동 시스템이 좀 이때까지 제대로 안 갖춰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겠다 그러고 구글하고 협업을 하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발표한 이후로 굉장히 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국인의 느낌이 나게 좀 빨리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 프로 360이나 노트북에서 막 LTE 된다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는 걸 보다 보니까 확실히 갤럭시 에코시스템이 애플에 있는 그런 애플 생태계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면서도 애플에서 지원하지 않는 화면 터치라든지 LTE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확실히 후발주자라 좀 따라가는데 버거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서로 업체들끼리 경쟁을 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인데, 나중에 윈도우 11 나오고 윈도우에 막 안드로이드 APK 파일 설치하고 막 그러면 진짜 볼만하겠네요. 제가 이런 거 알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좀 더 모이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